자,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해서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 기본범죄, 그리고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되고 그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또 고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객관적 기소까지 인정되어야 하죠.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은 그 특유의 객관적 기속이 있죠. 이른바 직접성의 원칙이라고, 즉 그 고의 기본 범죄에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중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위라든지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과연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되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 중한 행위가 개입됐을 때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되는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된 사건인데, 이른바 속셈학원 원장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4월 전에 채용된 피해자 20살을 학원으로 불러내서 호텔 가서 밥을 먹어요. 술을 곁들여서 점심 식사를 한 다음, 자, 속셈이 안 좋았던 거죠. 피해자 몰래 미리 예약해 놓은 호텔 객실 앞까지 데려갑니다. 근데 피해자가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붙잡아 떠미는 등 강제로 이제 객실 안까지 끌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여러 차례 집요하게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키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뭐 하는 거예요? 강간하려고 하는 거죠. 피고인은 이제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고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대실 시간이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객실 안에 있다가는 강간을 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객실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출입문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출입문 쪽에선 피고인이 지금 프론트에다가 전화를 하고 있어서 출입문 쪽으로 가다가는 피고인에게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급한 나머지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자, 기본 범죄는 강간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죠. 강간 미수죠. 중한 결과는 뭐죠? 사망이죠. 여기서 이제 객관적 기소.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되느냐. 따라서 피고인 이 속셈학원 원장에게 강간 치사의 죄책을 지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치사. 그런데 지금 문제는 피해자가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사망한 거죠. 즉, 이 행위에 중간 행위가 개입된 거죠. 피해자의 행위가 게재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돼서 피고인은 강간 치사의 결과적 가중범 책임을 질 것인가? 판례는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라면 일반 경험칙상 위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하여서라도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예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미수 행위와 피해자 사망과의 사이에는, 자, 판례는 상당히 인과관계라고 하죠. 지금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사실 객관적 기소, 이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되느냐 여부인 거죠.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간 치사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거죠. 자, 직접성의 원칙,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됐는데 피해자의 행위가 경과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직접성의 원칙, 즉 기본 범죄의 전형적 위험이 실현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직접성 원칙이 인정된다. 객관적 기속도 인정된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그 중한 결과 귀속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따라서 속셈학원 원장 강간 치사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